네, 그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새벽에 발사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 전에 이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가 그야말로 이제 최신 정보가 네. 되겠습니다만 발사 시간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5시 34분과 57분 두 차례가 되게 했고 네. 발사 장소는 이제 원산이었다고 이제 돼 있었는데 네. 조금 아까 이제 강정규 기자 보도에 따르면 원산의 호도반도라고 해서 조금 더 특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거리 430km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두 발 발사된 것 중에 5시 34분 거는 430km 맞고 예. 두 번째 거는 430km보다 조금 더 나갔을 수 있다. 아.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행 방향은 동해 방향 똑같고 이제 고도를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몰랐었는데 네. 9시 40분 잠시 전에 이제 강정규 기자 보도에 따르면 합참 브리핑에서 50여 킬로미터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이제 방금 전에 추가가 된 겁니다. 예. 그 고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비행 거리랑 예. 고도를 맞춰보면 미사일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건 네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어떤 미사일인가, 어떤 의도로 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분석하는 게 남아 있는데 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가 방금 전에 나왔고 거리에서 약간의 이제 미세 조정이 네네.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지난 5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두 번을 썼었는데 그때 미사일 분석을 하기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 고도, 제일 높이 올라간 고도가 50여 킬로미터라고 돼 있는 것은 네네. 이게 거리하고 계산을 해볼 때 안 맞는 숫자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요. 430킬로미터를 갔잖아요. 네. 대개 탄도미사일은 거리의 4분의 1,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30km를 갔으니까 예. 이 미사일은 110km를 정점을 고도를 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정상 각도로 이제 고도를 간 건데 지금 이건 50km 정도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죠. 네. 굉장히 낮게 저각으로 이제 깔아져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이런 미사일 종류가 스쿼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네. 그때도 같은 궤적이었습니다. 그때도 5월 9일의 경우에 이제 50여 킬로미터, 50에서 60킬로미터 사이에 네네. 고도로 올라갔다가 거리는 하나는 420, 하나는 27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예.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합참이나 이제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할 분석을 수가 없다.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또 다른 신형 미사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그제 그 신형 잠수함을 노출했단 말이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딘지 모르는 이제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네. 뒤에 신형 잠수함이 이제 새로운 잠수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 그 잠수함은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사진으로 분석하면은 3,000톤급의 아주 굉장히 큰 네. 그런 잠수함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형 잠수함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예. 그 잠수함에 새로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그 안에 장착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진에서 보였던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은 이제 SLBM인데 SLBM이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온 분석이 저 잠수함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저 잠수함의 실을 SLBM이 곧 실험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바로 또 오늘 어떤 미사일을 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북극성 3형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군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3번과 4번 이제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까 강정규 기자가 보도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는 특별한 병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건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공 미사일을 또 새롭게 네네. 만들지 않았나. 아, 근데 그거를 오늘 시험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종류의 가능성이 뭐 80에서 90%. 그렇군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북극성 삼형일 가능성 뭐 5% 미만. 그다음에 새로운 대공 미사일일 가능성 한 5% 미만 이 네네.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쏴 올린 미사일이 어떤 발사체인지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계인데요.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 어떤 미사일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북한이 왜 오늘 새벽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이런 의도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또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 협상을 앞두고 물 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 밑에서 접촉을 할 때 서로가 어떤 뭐 원하는 것을 이제 미국 쪽에다가 네. 전달했을 때 미국 쪽에서 반응이 안 좋다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예. 어떤 좀 거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판을 깨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저강도 도발성, 압박성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우세한 분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이제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네. 왜 남한과 미국은 군사 훈련을 하느냐? 이것은 신의를 어긴 행동이니까 이것은 뭐 판을 깨자는 것이다. 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항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기 위한 네.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굉장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네.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동요, 특히 북한군의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라. 북한군의 이제 사기 진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계산된 예. 저강도 그런 도발성, 압박성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면 미국의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의도대로. 근데 네. 미국의 반응 어떤 식으로 그럼 만약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오늘 쏜 게 아직 이제 재원 파악이 아직 안 됐고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분석 중인데 예.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거리가 나왔고 발사 장소가 나왔고 최고 정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강 이것은 지난 5월 9일에 쐈던 첫 번째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스칸데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반응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별거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제재 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뭐 제재 대상도 예. 아니고 뭐 신경 쓸 거 없다. 네네. 뭐 500km 정도야 뭐 아무나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짚어주셨던 만약에 이제 한미 훈련 간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의 표시라면은 이게 지금 한미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8월 초에 시작을 해서 예. 8월 중순 뭐 그 정도까지 지속이 됐다가 한 8월 20일 전에 이제 끝날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8월 20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항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맞대응 이런 네. 조치들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사일도 추가로 또 쏠 수도 있고 미사일 외에 네.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신형 잠수함을
이제 공개를 사진에 했죠. 노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이제 뭐 강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네네.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정확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는 미국을 협상을 앞두고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5월에 반응했던 것처럼 가볍게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의견은 또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분위기가 네. 북한이 500km 사거리든 뭐 300km 사거리든 미사일 쏘기만 하면은 사실 다들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나쁜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북미 협상의 기본 틀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잡고 트럼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 개인의 그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네. 뭐 북한이야 뭐 유일 지도 체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예. 상황이고, 이제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개인적 지도력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다 참모들의 말을 듣고서 결정을 했는데 네.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단을 하는 상황이고,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5월에 했던 것도 사실은 거리 자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네네. 유엔 안보리 사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원래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규정상은 모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는 안 된다라고 네네. 돼 있기 때문에 네. 500km든 300km든 100km든 탄도 미사일을 쏘면 제재 대상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 그 유엔 제재 결의가 나왔을 때 네. 이제 그 배경이라든가 그 뒤에 적용하는 회의의 결과들을 보면 중거리 이하,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거리 1000km 이하는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430km 나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게요. 지금까지 나온 예. 결과로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또 다른 유엔 제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약속한 거는 네네. 그 장거리 ICBM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발사 유예였기 때문에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없다. 보고요.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미국의 일반적인 뭐 언론이라든가 예. 또 야당이라든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다 예. 이렇게 규정할 수 여전히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선 저렇게 도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계산이 된 네. 정교하게 계산된 저강도 긴장 고조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미사일을 쏩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쏘고요. 500km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사실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와 관련해서 이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불신이 없는 상태라면 북한이 미사일 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약간 그건 과민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이 왜 오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파악해야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미사일의 재원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추가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